모나리자와 블러드문 전종서 배우님과 함께하는 메가 토크 진행을 하러 온 진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고된 대로 전종서 감독님 아니고 전종서 배우님과 함께 약 1시간가량 즐거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전종서 배우님 곧 입장하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소개를 잠깐 엉켜가지고 잘못 감독님으로 드렸는데 전종서 배우님 오늘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종서입니다. 오늘 소중한 금요일 시간 내주셔서 저희 모나리자인더 블루문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동안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즐겁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쪽에 계신 관객분들 티켓팅을 조금 늦게 하셔서 아쉽게도 뒤쪽에 계실 텐데 최대한 목을 길게 빼셔서 전종서 배우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전종서 배우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이자 마지막 행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영화와 이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서 가장 귀한 얘기들을 직접 듣고 가시는 행운의 관객분들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영화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전종서 배우님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전종서 배우님께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은 어떤 영화로 기억이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굉장히 애정이 많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이 영화를 촬영한 거는 4년 전이에요. 그래서 콜이라는 영화 촬영을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넘어가서 찍은 영화인데, 이게 이제 지금에서야 한국에서 개봉을 한 거고, 코로나랑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저는 대략 관객분들에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영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선택을 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잘 나눠봤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메가토크의 마지막 즈음에 관객석으로도 마이크를 넘겨드릴 예정이거든요. 배우님께서 직접 사인한 포스터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는 꼭 영화에 대한 질문 아니더라도 말씀해주신 소감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 같은 곳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소감이나 뭐 리뷰 같은 거 남겨주시면 또 전종서 배우님 찾아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찾아보시면 혹시 좋아요를 눌러주실 의향도? 네, 좋아요 누르겠습니다. 네, 좋아요를 눌러주신다고 합니다. 플래카드도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요. 네. 막 팔락팔락 흔드니까 야구장 같고 좋네요. 네. 자,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아쉽게도 극장 스크린으로 못 봤어요. 오늘 메가박스 2관에서 보신 관객분들 너무 부러운데, 이 영화는 확실히 극장에서 봐야 더 좋은 영화일 것 같다는 생각을 영화 보면서도 계속 했거든요. 네, 아마도 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건 정말 콜에 버금가는 무서운 영화이겠다라고 생각들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이상하게 뭔가 동화 같은, 약간 크리스마스에 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른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영화의 완성된 모습에 대해서 전종서 배우도 촬영할 때는 짐작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완성된 거 보고 나서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도 이 영화를 이렇게 극장 스크린으로는 보진 못했어요. 네, 못했고 집에서 이제 조그만한 TV로 이제 파일을 받아서 봤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음악이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에 극장에 혼자 와가지고 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촬영을 한 촬영지가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스라는 지역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거기는 이제 하루에도 날씨가 한 열 몇 번씩 변하는 정말 이상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 비도 계속 내리고 해도 계속 쨍쨍했다가 더웠다가 눅눅했다가 그걸 반복을 하고 또 이제 재즈의 성지이기도 하고 이제 되게 자유로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가봤던 해외 여행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많이 가봤는데 돌아보면은 제일 자극적으로 기억이 남는 나라였어요, 뉴올리언스. 근데 이제 영화를 처음 딱 보자마자 느꼈었던 인상은 그 뉴올리언스에서 제가 느꼈던 그 분위기가 너무 잘 담겼다? 그게 되게 또 이렇게 진하게 담겼지 하는 게 가장 강렬하게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종서 배우님이 연기한 모나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서사 그 자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뭘 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가 이야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스토리보다 인물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뉴올리언스가 재즈의 도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즈가 가지고 있는 즉흥성 같은 부분들도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라고 예측을 하셨겠지만 저도 보면서 뒤에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번이 좀 비껴나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 감독님이 이 주인공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도 좋은 대로 끌고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나의 로드무비이자 성장기자 모험극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다시 모나리자가 혼자가 되는데 그때는 또 괜히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나게 되는 속편에 대한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애나 감독님이 속편 제안을 해오신다면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해야죠. 감독님이랑은 이제 직접 오디션을 미국에서 진행되어서 보지는 못하시고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고 오디션을 할지 말지는 이제 배우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외국에서 촬영하는 모든 작품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오디션을 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오디션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제 대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 씬이 거의 이제 모나라는 캐릭터가 블러드문에서 실제로 연기를 했었던 거의 모든 장면을 다 오디션 테이블로 만들어서 녹화를 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촬영, 오디션 테이블 만드는 촬영 기간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었고, 밤을 새가면서 이런 정신병동 의상이나 같은 거를 제가 다 맞춰서 실제로 막 햄버거도 사서 먹으면서 찍고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디션 테이블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그러면 촬영 현장에서 감독님 만나셨을 때 감독님이 그 오디션 영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신 게 있나요? 오디션 테이블 이제 완성을 시켜서 보내고 얼마 안 있다가 답이 왔어요. 줌콜 미팅을 했는데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이제 오디션 영상을 너무 열심히 찍어서 보내기도 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콜을 촬영을 하고 있을 때라서 콜을 촬영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바로 촬영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감독님이랑 실제로 미팅을 한 그게 없이 가서 바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콜 휴차 때 미국에 혼자 갔었어요. 감독님은 얼굴을 실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티켓도 안 구해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만 간 거예요. 미국에 가서 감독님네 집에서 한 2박 3일 정도 먹고 자고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실물 미팅이랍시고 가서 이제 감독님이랑 실제로 대면을 하면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실제로 본 거였죠.
좋았죠. 네. 지금도 전종서 배우님 그 개인 SNS 계정에 정말 애정하는 감독님이라고 에나미 릴렌트로 감독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놓으신 것도 있는데 지금도 감독님이랑 연락 잘 하고 지내시는 거죠? 저는 이거 영화를 촬영할 때 촬영 이제 하루 끝나고 나면 감독님한테 장문의 문자를 매일매일 받았어요. 저를 진짜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또 나눈 얘기들도 너무 많고 영화적인 얘기나 영화적이지 않은 얘기나 그런 되게 소통을 너무 많이 한 그런 감독님이고 지금도 연락 되게 자주 해요. 페이스타임도 자주 하고. 한국 개봉한다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영화가 이제 미국에서 개봉을 했었을 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못 갔어요.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근데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깜짝 서프라이즈처럼 들었었거든요. 이게 원래 한국에서 개봉을 안 할 수도 있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기뻐했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한국에서 GV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GV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근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한국 관객들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 같은 것도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 그냥 그런 거 영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저도 그런 답이 아니고 뭐딴 거가 있을 줄 알고 일부러 문자를 해서 물어봤었는데 전형적인 그런 대답이라서 약간 좀 쑥스러움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도 감독님이. 그런가? 네, 그런. 그래도 사실 그 전작이었죠. 밤을 걷는 뱀파이어 소녀. 혹시 관객분들 보신 분 계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그 작품이 국내에서는 2017년 정도 개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술영화관을 위주로 개봉을 했던 흑백 영화였고 그 에나미 릴리프 감독님 같은 경우 이란계 미국인이세요. 굉장히 독특한 질감을 가진 영화여서 아마 오늘 모나리자와 블러디문을 좀 흥미롭게 보신 관객분들이라면 전작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OTT에서 단품 구매 1,400원으로 가능하더라고요. 러닝타임이 길지 않으니까는 주말에 한번 생각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종서 배우님도 그 영화 보셨다고 들었는데 그 영화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뱀파이어도 그렇고 그 전작도 그렇고 릴리 감독님 영화를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릴리 감독님 영화라고 알고 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시나리오 받고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를 정보를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작품들을 연출하신 감독님이었고 저는 감독님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직감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감적인 감독님이고 또 어떤 연출을 하시는 다른 감독님들의 어떤 다 개인의 스타일이 있는 거겠지만 직감으로만 영화를 만들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는 또 그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4년 전 저에게 있어서 영화라는 거는 지금 회상해보면 되게 직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봤었던 그런 영화들이 누군가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게 해석이 필요하다 아니면 난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화들도 많이 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지금은 또 막 마냥 이렇게 뭔가 느낌적인 영화 이런 거를 또 많이 보진 않는 것 같고 이게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모나리자 블러드문을 선택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화란 나에게 되게 직감적인 어떤 마법 같은 뭔가로 제가 쥐고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같이 출연한 배우님들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헐리우드 배우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은 데드풀로 많이 잘 아시는 앤드 스크레이 이 퍼즈 역할로 출연을 하고요. 또 한 번은 본인 역할로 이제 케이트 허드슨 배우가 출연하는데 두 배우분들을 많이 보셨던 관객분들에도 되게 낯설 수 있는 캐릭터를 두 분도 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로 시작을 해서 두 캐릭터 모두
아주 전형적이지 않게 끝나는 캐릭터들을 맡아서 오나랑의 또 구도도 되게 흥미롭게 설정이 되었다고 봤는데 두 배우님과의 호흡은 어떠셨나요? 저는 호흡은 당연히 재밌었어요.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국내 배우분들이랑 선배님들 이렇게 했었지만 이 블러드문을 찍을 때 같이 호흡했었던 배우분들은 또 그들이 가진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다고 느꼈고 그게 저는 뭔가 되게 강요받지 않으면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작품을 하나씩 할 때마다 되게 외로워요. 뭐 막 이렇게 상대역 혹은 이제 뭔가 같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다른 배우분들이랑 막 이렇게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막 촬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이렇지는 못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싫어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 촬영을 준비를 할 때나 이거 뭔가를 작품을 하나를 완성할 때는 좀 되게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 혼자 해내야 한다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뭔가가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네.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전종서 배우님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배우랑 또 연기를 하는 영화이기도 했고 그 찰리가 오나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주는 모험의 동지이기도 하잖아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친구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이 배우랑 함께 해보신 경험은 또 어떠셨어요? 찰리라는 배우는 조금 이런저런 영화나 이런 다른 드라마나 이런 거를 많이 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은 사실 따로 뭐 먹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정말 비즈니스 관계. 할머니 없네요. 네. 그쪽에서 엄청 친해 보였는데. 제가 찰리는 그 친구는 어머님이 항상 현장에 상주에 계셨고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 어머니 나가시라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베테랑 어린이 배우셨고 그쵸. 직업 배우분. 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저는 간만에 이렇게 어린이 배우와 전종서 배우님의 호흡을 맞추는 걸 보는 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워낙 뭐랄까 전종서 배우님이 가지고 있는 눈빛 같은 데서 느껴지는 좀 무구함 같은 것들이 어린이 배우랑 호흡을 맞췄을 때 생생하게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어서 찰리랑 모나가 같이 나온 장면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연기를 할 때 혼자가 되는 경험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배우님의 팬이자 관객으로서 늘 궁금한 게 전종서 배우가 저렇게 직감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즉각적으로 연기들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발산하는 형태의 배우라고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배우는 연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씬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준비나 마음가짐을 갖는지가 종종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신가요? 저 아무 생각이 없고요, 사실은. 그냥 만약에 대사를 완벽하게 숙지를 했으면 이제 그 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뭐가 많이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서 좀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배우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호흡을 같이 해보면은.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준비를 하죠. 시나리오도 되게 많이 분석하고 많이 읽고 계속해서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요. 근데 이제 막상 촬영할 때는 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긴장은 많이 안 하는 편이세요? 긴장을 잘 하진 않아요. 네, 연기할 때는 긴장을 잘 하지 않는 편이고. 오히려 좀 많이 비워내는 편인가요,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잡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재밌어요. 연기할 때가 뭔가 막 연기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고, 이게 촬영을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밤을 새가면서 뭔가를 하거나 일찍 일어나서 나가거나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해를 한다고 생각은 하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테이크를 여러 번 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첫 번째 테이크에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편이세요? 그건 이제 감독님이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테이크를 많이 가는 감독님이랑도 해봤지만, 이제 많이 가면은 많이 가는 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또 너무 그렇다고 한 번에 오케이 하시면 또 그런 것 같고. 그러면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에서 에나 미릴리프 감독님의 디렉션은 어떤 쪽이었나요? 많이 가진 않으셨어요. 많이 가진 않으셨고, 저희는 촬영을 하는 내내 엄청 큰 스피커 하나가 이제 현장에 와 있었고, 노래 그 ADR을 다 아마 한 것 같은데 노래를 계속 틀어놨었어요. 저희는 거의 축제 분위기로 촬영을 했었던 영화예요. 이거 되게 특이하게.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작부터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 먼저 등장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나의 귀에 끼워진 헤드폰을 통해서 음악이 나오면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그 뉴올리언스라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스피커가 광광 울리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클럽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음악이 안 나오는 장면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혹시 감독님이 촬영 전에 어떤 음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나요? 저희는 이게 후반에서 음악이 정해진 게 아니라요. 대본에 다 적혀 있었어요. 이 장면에서는 이 사람의 이 음악 이렇게 적혀 있고, 그러니까 마치 대사나 지문이 적혀 있는 것처럼 음악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의 모든 노래를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이미. 그래서 호텔 코스테스라는 게 있어요. 거기 수록된 노래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노래가 여기 왜 적혀있지? 하면서 되게 친숙하게 대본을 읽었어요, 노래 때문에. 대본 받자마자 약간 운명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쵸.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대본을 받으면은 저는 이걸 막 할지 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이 대본이 온다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으려고, 그게 뭔지를 찾으려고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에나 감독님이 오셨어도 전종서 배우님만큼 설명을 잘 못해줬을 것 같아서 혼자서 정말 큰 역할을 이 영화에 해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종서 배우님의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너무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시니까는 주변에 전종서 배우님 너무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이제 관객분들이랑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에 대한 소감이나 아니면은 영화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손 드는 거 한번 맞출게요. 내렸다가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던데, 네. 하나, 둘, 셋. 머리 좋으신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빛 나오게 핸드폰 들어주신 분. 네, 우선 영화 잘 봤고요. 되게 특이한 영화였는데 그 배우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나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케이트 허드슨이 돈다발을 맞으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케이트 허드슨 배우님이 폴댄스를 잘 추시기도 하고요. 춤이랑 노래도 잘하시고
되게 음악적인 탤런트가 많이 갖고 계신 배우님이에요. 근데 저는 그 리허설하는 장면부터 촬영하는 것까지 다 지켜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뻤고 너무 섹시했고 너무 당당했고 그 모습이 지금 되게 인상적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한테 모나 가진 초능력이 있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뭔가 감정대로 할 것 같은데 안 될 거 되게 위험한 초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그쪽에서 한번 오늘 여기 아이패드에 천사 그려오셨는데 안 하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근데 이쪽 아래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서는 그 본인이 모나의 실체가 정말로 어떤 것인가가 좀 궁금했거든요. 끝까지 그 정체를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초능력만 있는데 어떤 존재인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모나리자 앤더 블루문이라는 영화에는요 빌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악역은. 하지만 감독님은 또 영화는 그리고 저희 모든 캐릭터들을 말하고 있는 바는 그 빌런은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고 나타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모나라는 캐릭터의 가장 순수한 그러니까 그 모나가 가진 가장 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능력은 사실 상대방을 눈빛으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투명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그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린 살면서 그거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사니까. 왜냐면은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보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그게 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나라는 가장 투명한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런 나의 어떠한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나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그런 사람이 나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같이 비행기표 끊어서 여기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많은 친구가 한 명쯤은 있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이제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집에 가면 맛있는 걸 같이 해먹을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연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거죠. 또 헤럴드처럼 어떤 사람은 되게 엄격한 사회 잣대를 갖다 대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내가 뭐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그 이상을 살았건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 제가 받아들였을 때 이 영화는 4년 전이랑 또 다르게 해석이 돼요. 이 영화를 이렇게 한번 다 회상을 해보면 되게 아름다운 과정이었다. 뭔가 내가 어느 순간 여기 있는 거를 뭔가 다 등 뒤로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도 모르는 어딘가로 떠나는 날에 내가 돌아봤으면 그 사람이랑은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돼 있었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었고 하지만 이거는 다 행복한 여정이었다.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에게는 이 영화는 그렇게 바라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나라는 캐릭터에 되게 그냥 뭔가를
이게 왜 이런 초능력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되게 펑키하고 또 살짝은 공격적이기도 하고 되게 중독성 있게 이렇게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동화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저희 근데 그 질문자 선정하기 전에 너무 멋진 영화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신 전종서 배우께 박수 한번. 네, 그러면 가운데 객석에 뭐 만들어 오신 여자 관객분 계시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려오셨어요? 네. 배우님 드릴 거예요? 네. 와. 저 영화 보면서 영화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있는데 모나가 14살 때부터 정신병원에서 이제 1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혹시 모나가 왜 그 병신병원에 갇히게 됐는지 혹시 배우님만의 생각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정신병원에 갇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냥 뭔가 붉은 닭이 뜨고 어떤 잠들어 있었던 야수가 깨어난다, 어떤 무언가가 탄생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10년이던 뭐 10달이던 이제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있다가 그 아이가 이제 나아지듯이 뭔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듯이 시작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이 날은 붉은 달이 떴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케이트 허드슨이 초반에 이제 조금 생물학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늘은 나의 뭐 월경주기이기도 하고 오늘 뭔가 느낌이 되게 직감적으로 이상해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날인 거예요. 그냥 이 영화의 시작은.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약간 웅크려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쪽에 한번 그 플래시가 너무 세긴 한데 플래시 꺼주시고 네, 그쪽에 네, 맞습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혹시 촬영하면서 가장 행복하거나 즐거웠을 때 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찍으려고 뉴올리언스에 넘어갔는데 엄청나게 큰 호텔방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3달을 지냈어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제 매니저 오빠도 남자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그 넓은 호텔방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혼자 뭐 있는 거를 별로 되게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데 가가지고 여기서 3달 동안 있으려고 하니까 되게 앞이 캄캄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되게 즐거웠었던 거는 한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한식집이 하나, 진짜로 한식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유일한 뉴올리언스에 딱 하나가 있는데 거기 한식집에서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6kg가 쪄서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촬영하러 가기 전에 아침을 먹고 거기서 먹고 촬영을 하고 이제 끝나고 거기 와서 이제 또 먹고 이렇게 거기만 갔었는데 계속 그 밥집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3달 동안 한국 음식 되게 짜고 자극적인 한국 음식이었는데 그 음식점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거? 라면 좋아해요. 국물 있는 라면이 좋아하시는지 없는 라면이 좋아하시는지? 있는 라면 좋아해요. 얼큰한 너구리 것. 좋아해요. 아, 너구리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일어나서도 네, 일어서신 분 용기에 네, 저기서 벌떡 일어나기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주황색 옷 입으신 분. 네. 일단 배우님 사랑하고요. 좀 떨리니까 말 더듬고 죄송하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 관련된 질문에서 약간은 외람된 질문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도 평소에 영화를 많이 보는데 그 어떤 배우님도 영화나 어떤 소설들을 이렇게 보신 것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맡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을까요? 그런 소설 속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예전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리메이크가 된다면 네. 혹시 관객분은 전종서 배우님 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형식적인 대답을 하긴 좀 그렇고 이게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이게 하얀 도화지 같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대답도 잘 못하겠고 저는 정말 배우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배역을 맡은다면 그거는 그것대로 또 지금 모나처럼 저도 되게 기쁘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종서 배우 혹시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들 있으셨어요? 저는 순수성이 가진 캐릭터나 순수성, 그러니까 뭐 작품 그렇지 않다고 해더라도 어떤 역할을 볼 때 순수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연기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해보고 싶은 역할은 진짜 정말 많아요. 지금 되게 아쉽긴 하지만 뭔가 남녀가 맡을 수 있는 이게 은근히 나눠져 있는 어떤 역할이나 장르 같은 것도 저는 이제 그런 경계선을 두시고 싶기도 하고 더 센 것도 많이 해보고 싶기도 하고 AI나 공상이나 되게 미래지향적인 역할이나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언컷 잼스 재밌게 봤거든요. 언컷 잼스에서 아담 샌드러 배우분이 하셨던 그런 역할 같은 거 해보고 싶고 빌런이 재밌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조금 계속 사고치거나 뭔가 상황을 흐트려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게 좀 파괴적인 역할이 아직은 재밌는 것 같고 또 언젠가 연기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이제 부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 싶은 혹은 내가 해보고 싶은 영화 중에 저희 이제 아빠와 딸에 관련된 그런 관계가 되게 도드라져 있는 영화는 사실 아직 인상적인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냥 너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종서 배우님 사극 보고 싶거든요. 사극은 어떠세요? 사극이 근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김은수 선배님이 인터뷰하신 거 봤는데 쇼 찍으면서 되게 고생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어요. 사극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사극보다는 그래도 조금 사극에서도 약간 그 궁중사국 말고 산에 살던 한국의 숨겨진 여도적 같은 거 해보셔도 최종병기활에서 박해일 선배님 하셨던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혹시 여기 뭐 시나리오 작가분이나 제작자 관계자분들 계시면 집에 가서 빨리 트리트먼트 작업부터 하셔서 배우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꾸들 번쩍번쩍 일어나시네요.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정말 팬이고요. 전종서 배우님을 처음 봤을 때가 아는 형님에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면 너무 예쁘다 하고 문가스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그 뒤로 전종서 배우님의 모든 것을 찾아보고 어떠한 인상이 가장 그게 너무
해방감을 주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말이 정말 정통할 정도로 정종서 배우님만 보면 뭔가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 약간 답답하니 해소되는 기분을 저는 받아서 생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사람. 그래서 정말 계속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떠한 연기를 어떤 배우가 계속 되고 싶은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영화에서 이렇게 한 거가 애드립이었는지 그 강도들한테 빠이빠이 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한 게 애드립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해방감을 주는 사람이래요. 네. 아예 해방 배우. 네, 저도 뭔가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작품이나 어떤 캐릭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예전에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또 이제 그런 것만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어떤 가치를 먹이지 않는?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에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면서 죄송해요. 저 진짜 정리를 잠깐 할게요. 네, 제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봤을 때 내가 재밌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게 끌리거나 멋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거침없는 거였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연기라는 거를 계속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수학 같은 것처럼 답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또 마지노선이 없다는 거랑 내가 그린 대로 그려진다는 이런 것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좋은 연기, 더 나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스스로 하게 되는 것들, 어떤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돌아보게 된다든지, 깊게 느껴보게 된다든지, 관심을 갖는다든지, 구매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저라는 개인의 삶을 되게 윤택하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연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연기가 저를 먹여 살린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항상 연기는 저에게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계속 용기를 내거든요. 이게 뭔가 사람 앞에 서고 어떤 연기를 하고 이런 거를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연기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뭔가 신격화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연기를 생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날 더한 연기를 내게 하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고프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를 찾고 계셨던 관객분들한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저거 보니까 기분 좋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또 제가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또 사명감도 갖고 있기도 해요. 네, 주세요. 손동작 애드립이었는지 그거는 네 애드립이었어요. 그 장면 말고 또 다른 애드립 장면도 있었을까요? 거의 다 거의 다 애드립이었던. 특별히 제약을 두지는 않으신 거죠, 애나 감독님이? 네, 없었어요.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전종서 배우님의 리액션이 담긴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수험생도 분께 드릴게요. 이 아래쪽에 계신데
그 뭐라고 썼는지 감추지 말고 읽어주세요. 이따가 마이크 받으시면. 네, 아래쪽 두 번째. 천천히 하세요. 네. 네. 뭐라고 써오셨어요? 저 수험생도 문화 동선이 볼 수 있다라고 썼어요. 지금 그럼 수험생이세요? 네. 네, 오늘 공부 잘 되실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영화 일단 너무 잘 봤고요. 저 언니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원화를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그 힘들었던 점 그리고 모나와 언니의 싱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니가 생각하기에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랑 고백하셔도 돼요. 너무 사랑해요. 언니 네. 좀 이따가 갈 때 와서 선물 가져가 주세요. 힘들었던 점과 싱크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촬영 끝나고 집으로 갈 수 없었다는 거? 그냥 촬영 끝나고 호텔 갔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촬영 끝나고 호텔을 가고 또 호텔에 있다 촬영 가고 하는 그게 뭔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3달 동안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제일 힘들었었고 촬영하면서 다 재밌었어요. 그거 말고 이제 모나랑 저랑 닮은 부분은 되게 많아요. 저도 직감적이에요. 저도 직감적이고 촉에 많이 기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예측하거나 미리 상상해서 그거를 피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진 않고 부딪혔다 하면 그게 행운인 적도 많았고 부딪혔는데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한 적도 많았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뭐 이제 상처를 받다거나 이게 너무 좋았다거나 한다고 해서 또 그게 막 이렇게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계속 부딪혀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 네, 전종서 배우님 좋아하시는 만큼 시험에도 자꾸 부딪히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혹시 이 행사 전종서 배우님 보러 제일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일본 어디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사카에게 허락하겠습니다. 오사카보다 멀리로 온 분 없으시죠? 네. 너무 떨리네요. 저는 시나리오 영화를 보면서 영화 분위기나 음악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느꼈었어요. 근데 혹시 시나리오, 이건 배우분들께도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시나리오는 어쨌든 활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나리오 볼 때 그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어떻게 배우분들은 느끼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와 관련된 질문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버닝에서 혜미가 그 마이 많은 신 그때 첫눈에 반해서 지금까지 너무 팬으로 응원하고 있는데 그 이창동 감독님이 배우로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배우 전종석님에게 이창동 감독님이 어떤 영향과 영감이 되어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리서 와가지고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저 어제 오기 전에 그 이동진 평론가님 하신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거기서 다른 또래 배우분들에게 질투심을 느낀다는 그 대답을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배우님을 바라봤을 때는 왠지 전종수님은 질투를 안 느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누구에게도 특히나 배우분들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나 그냥 어떻게 보면 배우라는 직업이 외로움이나 질투심을 오늘도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하셨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배우 생활 쭉 하심에 있어서
좀 약간 자유로움을 느끼셨던 작품을 만나셨는지, 혹시 그 작품이 버닝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만나셨던 작품 중에 없으셨다면 어떤 캐릭터나 장르나 혹은 어떤 감독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것을 만났을 때 배우로서 자유로움을 느끼실 것 같은지. 질문이 어쩌다 보니까 5가지가 되셨는데 네. 그 중에 정말 대답 듣고 싶은 2가지만 골라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창동 감독님에 대한 그 영향이랑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나셨을 때 자유로움을 느끼실 것 같은지. 네,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창동 감독님은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거의 은인 같은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버닝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헬스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서 헬스장 다니고 연기학원 다니고 돈도 없고 막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영화를 너무 하고 싶고 연기를 너무 하고 싶고 막 꿈을 꾸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를 저한테 이제 너는 넌 배우가 돼야지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한테 그렇게 확신을 주셨던 분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버닝이라는 촬영 현장도 뭐 지금까지 촬영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현장이 모든 현장의 기준이 될 정도로 저는 이제 연기를 한 테이크를 가고 모니터하는 법, 뭐 대본을 보는 법,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제 어떤 그냥 그런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이창동 감독님한테 영화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저를 해주셨었고, 그리고 정말 뭐 진짜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주셨어요. 저를 캐스팅을 해서 저를 준비를 시켜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영화가 오픈이 돼서 관객들에게 보여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이창동 감독님이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100% 저는 이창동 감독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늘. 그리고 어떤 영화라는 작업을,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모든 작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자유로움이고요. 뭔가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저를 가두지 않았으면 하는 거에서 이제 저도 분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자체는 변질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쯤은 자기를 지긋지긋한 어떤 거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하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잠자는 걸 수도 있고 음식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연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계속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로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손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다 질문 못 받으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까 관객분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어제 이동진 평론가님과 함께한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들이 그 영상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테니까는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전종서 배우님 말씀 들으시면서 이 영화와 이 배우가 참 닮아있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함께 오진 못하셔서 영화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을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좀 길게 듣지 못했던 전종서라는 배우의 연기론, 인생론 같은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아마 팬분들은 오늘 자리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기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은 다음 주 3월 22일에 개봉을 하고요. 무서운 영화를
기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약간 맘먹고 이태원 클럽에 놀러 갔다가 나올 때 클럽에서 나올 때 따뜻한 떡볶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감정들과 감각들을 전해주는 영화고 그 영화의 엄청난 또 조련사로서 전종서 배우님이 큰 활약을 보여주신 작품이니까는 주변에 특히 전종서 배우님 팬분들 있다면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전종서 배우님의 끝인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더 하고 싶은데 Q&A를 너무 아쉽고요. 사실은 모나리자라는 블러드문이라는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실까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4년 동안. 근데 그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너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어린 왕자 같은 것처럼. 저한테는 버니 또 그런 영화이기도 했는데 또 이런 영화를 또 만났다고 느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보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런 영화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런 게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런 영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관객분들이 존재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도 이런 영화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저의 영화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개봉하면 한 번씩 꼭 다시 봐주세요.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GV에서 또 한 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 이렇게 전종 배우님이랑 단 둘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정말 사전 질문지도 없었고 어떤 것도 없었는데 전종 배우님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나중에 토크쇼 같은 거 있으면 꼭 진행해 주셔서 좋겠다는 그런 확신을 얻고 갑니다. 팬분들도 앞으로 자유롭고 경계 없는 전종서 배우님에게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은 위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s not gonna work this time. Because of this?